여기 시작하시고 결과라는 걸 확인했고. 자, 그래서 복습 뉴턴 제1 법칙 이름이 뭐였더라? 관성의 법칙이었다, 그치? 관성의 법칙은 관성의 형태는 다르다 그랬는데 관성의 법칙 식으로 나타내면 대충 이런 뜻이었다. 망했다. 이거 왜 안 나올까? 물론 난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 의미가 보이는데 저거를 우영이가 한번 말로 얘기해 볼까? 저게 무슨 뜻이죠? 저 식이 저요. 우영이 어디 말고 또 있어? 알짜 힘이 0이면 속력도 0이다. 땡땡땡. 운동 상태. 아니야. 정민아? 아, 다시 얘기하고 있었어. 다시 얘기해.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저요. 알짜 힘이 뭐 0이면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하면 되겠네. 아침에 뭐였지? 한 물체에 가해진 모든 것. 오케이, 퍼펙트하다. 그래서 한 물체에 가진 알점이 0이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또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되겠다, 그지? 정민아, 네. 니는 이 법칙. 이름은 뭐였냐면은 가속도의 법칙이었다. 어머나! 가속도의 법칙. 안 써진다. 대체 왜? 정민도 이 시기를 보고 말로 해봐라. 추가 질문이 좀 있을 것 같다. 가속도는 그렇지. 알짜임에 비례하고 그리고? 질량의 관계. 그래서 질량의 의미가 뭐죠? 질량의 개수가 가속도가 작으니까 질량은 뭐다? 즉 질량 그 상태, 관성 그 상태. 더 정확하게는 질량이 2배는 관성이 2배다라고 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 여기 똥똥 같은 거 같은데. 자, 이건 형태를 바꿔가지고 F 넷 FA라고 쓰면 요거 이퀘이션 뭐시죠? 운동 방정식이라고 불렀었다. 저거만 중장창 쓸 거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제3 법칙은 이름이 작용 반작용이었다. 법칙 이름을 쓰는데 저렇게 쓰기가 굉장히 미안하긴 하지만 말이지. 내용은 단순히 이거 좀 길겠네 말로 하면. 왜 그렇게 그 표정을 쳐다보고 이제 얘기하시죠? 혼자만 남았지만. A가 B에 그렇지. B에 A가 가하면 그러면 B도 A에게 반대 방향이고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시킨다. 그게 작용 반작용 법칙이 정확하다, 그죠? 그래서 다시 확인. 그래서 A가 B에 가는 거, B가 A에 가는 힘은 크게 갖고 방향 반대니까 합력이 얼마라고? 구할 수 없다. 좋았어. 그럼 퍼펙트하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중요도를 다시 체크. 별 5개 중에 얘는 별 5개 했다. 결국 얘는 뭐야?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럼 얘는 맨날 써야 되니까 별 3개. 얘는 없다. 이번 시간 주지 말자. 자, 그래서 결국은 뉴턴 제2법칙하고 제3법칙 사이에서 같다 할 거다라는 건데, 중요 포인트 다시 한번. 자, 결국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요거. 이걸 어떻게 쓰는지가 이번 시간에 주 목적이 될 거다. 자, 그럼 다음 하나 조심해야 될 거.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중요한 게 한 물체에 가해지는 모든 힘 합력이었다. 그 물체라는 조건, 한 물체에 대해서만 구했을 때는 조건 까먹지 말자. 결국 요인가 여기도 그대로 나왔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이거 가지고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라는 얘기인데 뭔가 제목이 매우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불쌍하니까 써주도록 할까? 5번 물체의 운동 예측. 저번 시간에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뉴턴 법칙 잘 보면 전부 다 물체의 가속도에 관심이 있다. 물론 여기 힘 가는 것도 가속도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가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가속도가 왜 중요하다는 얘기도 했었나 혹시 예전에? 그 가속도의 의미가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의 규칙이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시간 플러스 더하면 미래를 알 수 있고 마이너스는 과거를 알 수 있다. 즉 입자의 미래와 과거를 다 알 수 있는 게 가속도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럼 여기에 제목을 굳이 쓴 이유는 뭐냐면은 뉴턴 법칙을 배웠다면 이 운동 예측이라는 어디까지나 뭐가 보여야 된다? 가속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기 쉬우니까 눈에 보이는 건 사실 가속도가 아니라 속도다. 움직인다는 개념은 속도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다시 얘기했지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의 변화가 중요한 거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물리학의 눈으로 어떤 물체가 매달려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게 뭐라고? 매달려 있다. 그냥 가만히 매달려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떠올려야 될 게 뭐다? 아무도 얘기 안 하네. 아니 천지는 물체가 매달려 있다고 이렇게 이러고 생각나는 거 없냐? 매달려 있으니까 운동 상태 변화 없네. 그래서 가속도가 0이네. 가속도가 0이니까 당연히 알점도 0이네. 뉴턴 제2법칙에 따라 이런 것도 운동 예측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즉 보여야 될 건 가속도. 예를 들어 그냥 물체가 매달려 있네. 아, 그래서 속도가 0이네. 그럼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가 있지? 없죠. 즉 뭔가 이어서 이게 무슨 의미다 라는 걸 해석하려면 결국 가속도가 답이란 뜻이야. 그래서 눈에 보여야 될 건 가속도. 물체의 속도가 아니라 가속도. 또는 당장 눈에 보이는 운동 상태가 아니라 가속도.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DM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물체의 운동 예측의 첫 번째 얘기는 이렇게 간단하니까 그냥 책으로 보자. 1번 물체 운동 예측, 1번 물체의 자기식 알짜임이 0이고 끝났지? 알짜임이 0이면 뉴턴 제2법칙에 따라 뭐도 0이다? 가속도도 0이다, 그죠? 그럼 가속도가 0이면 운동 상태가 변화 없다? 즉 속도 변화 없다는 뜻이네. 그걸 풀어서 초딩도 알 수 있게 쉽게 얘기하면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건 원래 정지한 건 계속 정지, 움직이던 건 계속 같은 속도로 등속 직선 운동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그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반대다. 물체가 멈춰있다? 가속도 0이란 거다. 그 다음 물체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도 가속도 0이다. 움직인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안 되면 가속도 0이다. 이걸 거꾸로 알아낼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물체의 장은 알짜임이 일정한 경우라고 하는데 이렇게 알짜임이 일정하고 거기에다가 1차원 운동이라면 알짜임이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나? 그럼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때려 넣어서 계산하면 된다. 이런 뜻이다. 즉 지금 물리 원스타일과 1차원 등가속도 운동만 다르니까 그냥 앞에 보던 그놈의 등가속도 운동으로 최종적으로 무언가 알아낼 수 있으면 알아내면 된다. 복잡해서 더 이상 쓸 일이 없겠지만 자, 그 다음 2번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까? 2번부터 아씨 두 개 공식 이상에서 는 빼고 운동 관련식의 적용. 이 운동 방정식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상황 보고 운동 방정식에 때려 넣는 거니까. 그리고 그 운동 방정식이 요놈이었다. FMA. 결국 여기에 좀 집어넣을 때 제일 중요한 건 F넷이다. 한 물체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찾아야 돼. 그리고 그 물체의 작은 힘을 찾을 때는 작반을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책에 있는 이야기의 대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번 따라가 보실까?
자, 여기에 물체 A가 있고 여기에 물체 B가 있다. 그리고 얘의 질량은 나가지 M, 얘의 질량은 스몰 m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물체 A에다가 작용 점이 있다는 뜻이지. 힘 F를 가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물론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라고 하는 건 사실 가속도만 찾으면 되는 거다. 즉 가속도 찾는 게 목적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운동 방식을 정확하게 세우는 방법을 보기 전에 다시 뉴턴체 1, 2, 3법칙 보자. 1법칙은 물체 하나의 관성에 대한 얘기, 2법칙은 물체 하나의 가속도에 대한 얘기. 근데 3법칙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상호작용이라고 했고, 상호작용 법칙이라고 했다고 그러지? 그럼 이건 명확하게 운동 방정식 적용하겠다는 건데 물체가 몇 개지? 2개지? 근데 제2법칙은 하나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당연히 뉴턴 제2법칙을 2번 적용해야 될 거다. 물체가 2개니까. 자, 그렇게까지 일단 감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현상 파악하기라고 했냐.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바꿀래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상황 파악이다. 같은 얘기인데 책에 있는 내용만 얘기할 게 아니라 몇 가지를 볼 거다. 자, 뭘 볼 거냐면 일단 제일 쉬운 거. 왜 수평면에서 움직일까? 문제에서 수평면에서 움직인다고 했다. 그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이지. 다시 얘기하면 물체 A나 B나 둘 다 날아가거나 땅속으로 들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얘기다. 수평면에서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은 야, 이거 뭐라고 있는지 아시는 분? 박스는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수직이라는 얘기 들었죠? 연직방울 작용은 알짜임이 당연히 얼마니까 연직방에는 운동 상태에 변화가 없는 걸까? 0이라는 거죠. 즉 수평에서 움직인다는 건 연직방의 알짜임은 0. 그러니까 연직방은 생각 안 해. 그럼 당연히 수평만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서 1차원으로 줄일 수가 있다. 자, 그럼 그다음 굉장히 당연한 얘기. A가 왜 가속도가 있을까? A가 가만히 있다 움직였으니까 운동 상태 변했으니까 A의 가속도가 있다는 뜻이잖아. 그 지점이나 네. A는 왜 가속 운동을 하게? 사실 가속 운동의 이유는 하나밖에 없지. 가속도가 생기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게? 힘이 있어야 되겠죠. 누군지는 나중에 찾겠지만 어쨌든 A는 힘 받아서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림 딱 보니까 A에 가해진 힘이 있네. A의 작용점에는 F라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A는 일단 그만 생각하자. 그럼 B는 왜 가속 운동을 할까? 답은 똑같지 뭐. 물체가 질량 가진 물체가 가속 운동하는 이유는 힘 받아서 그렇다라는 거다. 그러고 나서 그림을 딱 보니까 B에 가해진 힘이 없네. F가 가해지는 거냐? 저 빨간색하고 F색은 분명히 A에 가했다, 그지? 근데 B는 어디 힘을 받았을까? 일단 가속 운동을 할 테니까 당연히 힘 받았을 건데 누구한테? 누구한테 힘 받을 수 있을까? B는 여기 중요한 포인트다. 자, 다시 이거 A 정지에 딱 움직일 테고 B도 정지에 딱 움직일 테니까 당연히 A나 B는 힘 받았을 건데 그림 보니까 A는 누군가 힘 줬다. F는 빨간색 힘. 근데 B는 안 그려놨잖아. 그럼 상호 파악 한번 해봐. B는 누구한테서 힘 받았을까? 꼭 이렇게 물어야 돼. 집어서 물어야 돼. 가연아? B는 누구한테 힘을 받았을까? A는 이거. 그렇지. A밖에 없잖아. 자, 그럼 저기나 중요한 포인트. 못 들은 척. 중요한 포인트다.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B가 가만히 있다가 움직일 테니까 B도 힘 받았다. 근데 누구한테 받았을지 보니까 A한테 힘을 받았겠네. 이렇게까지 표시해줄게. A한테 받은 힘은 스몰 F라고 하죠.
그럼 뭔가 생각나는 거 있냐? 더 크게 얘기해봐. 미안, 하나도 안 들려서 더 크게 얘기해봐.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러더라. A는 누구한테 힘을 받고 아, 힘 저기 있잖아. 저 빨간색 있잖아. 그래서 일단 넘어갔다. 바로 위에서. 그런데 B는 왜 가속운동을 할까 보니까 힘 받아서 더 정확하게 A한테서 B가 힘을 받았다. 근데 지나간 사람이 아, B는 A한테 힘 받았네 하면 바로 생각나는 거 없냐? 예를 들어 별표 5개짜리라든가 얘기해. 당연하게 B가 A로부터 힘을 받았다라고 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무조건 떠올라야 될 게 뉴턴 몇 법칙이다? 네. 방금 나머지 상황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방금 이 얘기는 3법칙이라는 걸 모르면 떠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B도 당연히 A에 힘을 가하겠지. 그 힘의 작용점은 A에 있을 거고 크기는 B의 가힘과 A가 가힘이 똑같겠지? 방향으로 반대가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즉 저기에 파란색 스몰F 2개를 찾았는데 필수적으로 쓰는 게 이놈의 3법칙이란 얘기다. 그러니까 저거 모르면은 당연히 A의 가해는 알자면 다 찾을 수 없고 B의 가해는 알자면 다 찾을 수도 없다. 자, 그 다음 얼마나 쓸데없는가까지 상황을 파악해야 되냐면은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 혹시 A가 B보다 가속도가 클 수 있을까? 그럼 당연히 A가 B를 뚫고 나가겠지? 그럼 반대로 B가 A보다 가속도가 클 수 있을까? 그럼 놀랍게도 A로부터 B가 떨어진 다음에 B가 힘을 받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A가 장풍 쏘지 않나? 불가능한 일이지. 그럼 유일하게 가능한 게 뭐야? A가 B보다 가속도가 클 수 없고 B도 A보다 가속도가 클 수 없다. 그리고 가속은 0 아니다. 그럼 당연히 A와 B는 같은 가속도 가진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속들이 일단 A라고 하자. 굳이 A, B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아마도 그 가속도의 방향은 멀건 힘, 즉 외부인 방향일 거다. 그러니까 이걸 플러스 방향이라고 이 가속도의 크기는 A라고 하자. 그럼 지금 현재 미지수는 파란색으로 쓴 이 가속도 그리고 여기에 가해진 힘 FF요 두 개가 미지수가 된다. 지금 미지수가 몇 개 있다는 뜻이야? A하고 F 두 개 있다는 뜻이다. 그죠? 그러니까 식은 최소한 몇 개가 나와야지 풀 수 있다. 미지수 두 개는 등식 몇 개 있어야 풀려? 두 개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정말 다행히도 우리는 운동 방정식은 A에 따라 하나, B에 따라 대해서 하나, 두 개를 만들 거다. 그러니까 미지수 두 개 정도 풀 수 있다라는 뜻이다, 그죠? 자, 그래서 상황 파악은 일단 이 정도까지 하자. 그리고 다행인 거는 맨날 문제 볼 때 이런 거 다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이 중에 몇 개는 자연스럽게 날아갈 거다. 예를 들어 수평에서 움직일 때 일단 다 알아가는 건 수평에 너무 문제 보면 다 마찬가지니까 자연스럽게 수평방에 힘만 찰 거다. 연집방에 힘을 빵이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 A, B 왜 이것도 사실은 붙어 있거나 아니면 실로 늘어나지 않는 실로 연결돼 있거나 하면은 둘은 항상 같이 움직이지. 그럼 당연히 가속도가 같다. 그래서 당연하게 A와 B는 같은 가속도라는 거 이거 흔하게 같이 움직이는 물체라고 가속도 똑같이 넣거나.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 어디까지나 맨 땅에서 처음 뉴턴 제1항법칙을 봤을 때 하는 건데 어쨌든 내가 앞으로 문제 풀면 꽤 많이 있지 않아 보니까. 자,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방금 논의했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P가 왜 움직였을까? A한테 힘 받아서. 그러니까 P도 A에 힘 가하겠네. 힘 갖고 하면 반대겠네. 라는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사실은 이미 했지만 힘 표시다. 이미 고려하면서 전부 다 얘기한 거다, 그죠? B는 A, 왜 가속도를 가져가? A한테 힘 받았으니까. 그래서 힘 표시했고 그럼 자연스럽게 삼각형에 되면 B도 A, 그러니까 힘 표시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여전히
I점을 구할 때 한 물체에 대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책처럼 대충 표시하지 말고 책 어디 있지? 우와. 그래서 37페이지 맨 밑에 있는 동그란 풀이 있는 전형의 그림이 나랑 비슷하니까 얘는 아이 힘을 아니 보지 마. 자, 힘 표시할 때 그 자결점 정확하게 하겠다고 요거 요점하고 요점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붙어 있는 게 맞다. 근데 난 왜 굳이 따로 뗐냐면은 물체 구분하려고. 즉 작용점을 명확히 표시하자. 얘는 당연히 물체마다 괜히 현실적으로 표시하겠다고 작용점을 붙여놨다가 그 힘이 A에 작용한 건지 B에 작용한 건지 모르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작용점 명확하게 그 물체 안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 붙이지 말라고 풀이 말은 저거 붙이는 책도 있는데 거기 이것도 이제 생각하는데 방해될 뿐이다. 자, 그런 다음 이 상호 파악이 완전히 끝났는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고 그래서 모든 힘을 다 찾았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목적대로 운동 방정식을 쓰는 거다. 자, 그 운동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뉴턴 제2법칙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한 물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각 물체마다 따로 세워야 된다. 그 얘기는 각 물체마다 따로 작용하는 알제임 찾고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알제임 찾을 거면 A만 봐야지 B 같이 보지 마. B 찾을 거면 B만 보면 된다. A 같이 보지 말라고. 지금 이 물체는 지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물체 딸랑 두 개를 갖다 놨으니까 당연하게 딸랑 두 개씩만 나올 거다.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요 규칙대로 F인데 1착분 이게 각각의 질량에 대해서 각각의 가속들만 있다 라는 오라지로 이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거는 당연히 A에 작용하는 알점이겠네. 그럼 다음 A에 작용하는 알점 즉 빨간 거 하고 펄거 볼 건데 요번에는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한번 불러볼래? 플러스 방향인 힘이 누구냐? F. 네. F 마이너스 방향의 힘은 스몰 F다 그죠? 아우! 는 A의 질량에 대해 A 질량이 얼마인데? M. 라지 M이라고 그죠? 그 다음 A의 가속도는 A라고 한다고 했다. 만약에 다르면 A라고 써줘야 된다. 지금 함께 움직인다고 하니까 A로 엄마야 A로 끝낸 거다. 엄마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친절한지 그지? 미지수 눈에 딱 보이게 파란색으로 써줬다. 보다시피 미지수 두 개나.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얌전한 점이나 대답 안 하는 점이나 B에 대해서 운동 방식 한번 세워볼래? 무슨 F? 그렇죠. 스몰 F는 B의 질량 스몰. 그럼 스몰 M 일까요? A는 똑같은 A 맞냐? 네. 그럼 보다시피 미지수 두 개, 파는 거 두 개, 그리고 식 두 개. 그럼 이거 스몰 F하고 A 하는데 지지고 없고 네 멋대로 해도 된다. 순서도 상관없고. 그냥 수학이다. 수학? 산수학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쿨하게 한번 더 해볼까? 뭔가 의미를 알 수가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계산이라고 나올 건데 지금부터 옛날 갈 거니까 계산하기 확인하기는 버리자. 같이 쭉 계산하면서 할까요 그냥? 자, 그럼 바로 더 해보자. 그러면은 F는 M 플러스 M A라는 식으로 식 하나의 미지수 하니까 바로 A를 알아낼 수 있긴 한데 우리는 잠깐 더 생각하고 보자. 도대체 이거의 의미가 뭘까 하는 거다. 당연히 두 물체를 하나로
합친 거죠. 즉 뭔 소리냐면 A하고 B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봤을 경우에는 보자고 저 A, B 합쳐진 물체 하나에 라지 F라는 힘을 가미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 이놈의 식만 보고도 뻔하게 할 수 있는 거 함께 움직이는 물체는 하나의 물체로 간주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럴까봐 여기서 A와 B 가속도가 같은 게 같이 있는 움직이는 물체라고 했는데 지금 이 경우 A랑 B처럼 함께 움직이는 물체는 그냥 하나로 봐도 된다는 얘기다. 가속도 어차피 하나니까. 또는 어차피 가속도가 따라 하나만 나오면 그냥 한 물체라고 보고 바로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다. 실제 문제 이렇게 푼다. 근데 이 중요한 얘기를 왜 1, 2, 3 법칙이 안 했냐 하면은 보다시피 이 법칙 적용시키면 조금만 계산하면 바로 나오는 결론이라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 뿐이다. 실제로는 이거 더 많이 쓴다. 물체 하나고 뭐고 전부 다. 근데 당분간은 뉴턴 법칙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로프리도 같이 병행할 거다. 너네한테는 이렇게 각각 쓰는 거 추천한다. 지금은 바로 눈으로 풀려도 참아라. 어차피 조금 지나면 바로바로 풀 수 있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함께 움직이는 물체는 하나의 물체로 간주 가능하다는 걸 금방 수식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 A 이렇게 계산하면 A는 M 플러스 M분의 또는 전체 질량분의 RGM 전체 F 이거랑 마찬가지가 되죠. 즉 물체 전체 AP를 하나의 물체로 보면 라지 F, 빨간색 F가 RGM 전분이니까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다. 자, 그럼 이걸 알았으니까 다시 이걸 여기에 때려 넣으면 스몰 F도 구할 수 있겠네. 따라서 스몰 F는 M 플러스 M분의 스몰 F만큼이 될 거다. 방금 쓰는 거 본 사람 있을지 모르. 미안, 감동 와서. 다시. 아니, 아까워. 어차피 금방 끝나니까. 이게 아닌가? 그래서 다시 F는 M 플러스 N이면 스몰은 F. 크기가 작아졌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난 수학을 너무 빨리 풀어서 말이지 너는 잘 할 수 있을 거야. 혹시 얘가 뭔지 알아보겠는 사람? 스몰 플러스 라지는 스몰? 또는 스몰 플러스 라지면 라지? 혹시 수학에서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계시는 분? 뭐긴 뭐야, 비례배분이지, 그죠? 자, 간단한 문제를 해보자. 그래, 도윤아? 쉬운 문제 내줄게. 10cm짜리 줄을 2대3으로 쪼개면 몇 cm 몇 cm가 되죠? 4cm. 오, 어떻게 알았어? 그 어려운 걸? 어떻게 계산했지? 2 더하기 3분의 그렇지,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10 한 거다, 그지? 지금 뭔 소리냐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자. 자, 이 물체 질량비가 라지야 스몰M. 근데 가속도가 같으려면 다시 가속도가 같으려면 질량비가 스몰M 대 라지M일 때 R장이도 스몰M 라지M이 돼야 되는 거 맞나? 근데 누가 봐도 B에 가진 스몰 F는 B에 가진입니다. 그러니까 B에 가진 RGM 스몰 F는 라지 플러스 스몰 분의 스몰M만큼 F를 쪼갠 힘이 가해지면 자연스럽게 이 물체 둘의 가속도가 똑같아질 거란 얘기죠. 그래서 비례배분인 거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그 비례배분 조금 연습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는 짓인데, 이 물체의 질량이 3kg, 이 물체의 질량이 2kg. 그 다음 그림 그릴 때 가서 작용점을 바꿔주기 그랬는데 어쨌든 이 물체의 심리생이 밖에서 가있다 치자. 자, 그러면 3kg짜리 2kg짜리 미는 힘은 포함하면 얼마다?
저 10N이 3대 1로 쪼개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B의 가해진이면 4N. 그게 B의 가해진 RCM이지. 그래서 딱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다고. 그리고 숫자 이렇게 선택한 이유도 뭔지 알겠지? 아까 그 문제다 그지? 10cm짜리 2대3을 주면 어떻게 되냐? 그 문제랑 똑같이. 혹시 이거 바로 보고 가속도 구할 수 있는 사람 있나? 가속도? 이 가속도 얼마냐? 어차피 같은 경우니까 같이 움직이는 물체. 그럼 총 질량이 5, 기는 10. 그러니까 가속도는 5분의 10. 그래서 2다 그지? 단위 미터/세컨드 절대겠지. 자, 그래서 그 정도 지금 푸는 거 논리적으로 저렇게만 적용하고 어떻게 식을 쉽게 풀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비례 배분이라든가 물체 하나로 보겠다 이런 거 전부 다 약간만 풀어보면 알 수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운동 문제. 지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문제를 먼저 내고 지워야겠다, 그죠? 당연한 얘기지만 초딩, 중딩 때는 웬만하면 숫자를 다 줄 테니까 비례식이나 비례 배분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왜?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고등학교 문제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사실은 단서를 최대한 숨긴다. 수능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단서가 별로 없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나도 흉내만 내보자.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를 F1, B가 C를 미는 힘의 크기를 F2라고 할 때 F1 대 F2의 B를 구해라. 다음, 마찰은 싹 다 무시.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있네. 밖에서 힘을 줬다. F라는 힘. B를 구해라. 혹시 답 나온 사람? 자, 이 문제는 푸는데 정상적이려면 대략 0.7초 정도 걸릴 거다. 몇 대면? 얘기해봐. 몇 대 몇이라고? 아니 틀려도 괜찮아. 아니 다 알면 니 왜 수업 오는 건데? 모르니까 오지. 땡. 몇 대 몇이라고 했냐 근데? 9대 10이라고 했지? 어떻게 하면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아니 그 사실은 틀리면 뭘 잘못 생각했는지 알 수 있거든. 근데 추측이 안 돼. 왜 그런 숫자가 나오는지. 찍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야, 혹시 답 나온 사람? 자, 이거 정상적으로 풀면 0.7초. 응? 3대 1. 맞아. 3대 1이라고 했지? 맞아. 어떻게 푸셨을까? 푼 거 어디 있어? 숫자 딱 구했구나. 네. 정상적으로 푼 게 아니라서 그래. 사실 네가 정상적으로 풀고 내가 야매로 푼 거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잠깐 볼까? 이 갖추니까 가수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C의 가해진 R자이면 당연히 MA가 되겠다, 그죠? 그럼 B의 가해지는 힘은 이만큼의 덩어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가속도가 3이 되니까 B의 가해지는 힘은 당연하게 3MA가 되요. 즉 3MA 대 MA니까 3대 1이다. 짜증나지 않냐? 괜히 막 혼자 고생한 거 같고, 그치? 근데 그 고생 아니다. 자, 지금 이거 딱 보자마자, 눈으로 보자마자 풀린다라고 하는 거 비슷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물리번 정식대로라면 고2 때 처음 배우거든? 그럼 고2 때 학생 30%는 열심히 하는데 70%는 손 놓는다고 그랬지? 보기. 물보다 엄청 많아. 몇 시간인지 모르겠네. 수능 보니까 우리가 제일 쉽더만. 우리가 제일 쉬워, 솔직히. 치사하게 생물이나
학처럼 부정학적이 때려가지고 문제만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아. 생각보다 다 풀려. 자, 그런데 이 중에 또 나중에 보면 5% 정도는 멍 때리고 25%는 여전히 열심히 한다고 했다고 했죠? 사실 저 위에 5%가 1등급, 2등급, 25%는 3, 4등급, 70%는 답이 없으니까 버리죠. 모르겠다. 자, 그렇게 되는데 지금 내가 푼 거는 워낙에 문제 익숙하게 풀다 보니까 각각 물체를 떼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약 0.7초 만에 풀지. 멍 때린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다 계산한 거야. 축하한다. 과연 인적으로 여기에 들어갔다 이미. 그러니까 절대로 저기에 70%에 들진 않게 노력해라. 제일은. 그래서 한 고3 때쯤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물리 문제 대부분은 이미 풀어놓고 푸는 거야. 또는 딱 보자마자 문제 어디가 약점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풀리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로 힘만 쓰면 풀린다. 그런데 어쨌든 얘기했듯이 이렇게 누가 주지? 점을 써야 되는데 당연하게 제일 먼저 감을 잡고 그런 다음에 힘을 그 상황 파악해서 힘 표시한 다음에 그다음 운동방식 세워가지고 이쁘게 풀라라고 했는데 그거 한번 연습을 해보자. 자, 지금 A가 B가 C를 민다. 그러니까 그 힘을 문제에서 친절하게 F1이라고 준다고 했다. 그럼 반정의 F1. 그럼 A 가르친 힘은 얘하고 얘다. B에는 얘. 왜냐하면 B가 C를 미는 힘도 있지. 그게 F2. F2. 자, 그러면 얌전하게 A, B, C에 대해서 운동방향 세우는 연습을 해볼까? A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라지 F가 풀었음을 F1이 뒤로 작용해서 3분짜리에 대해서 A는 가수들만 되고 앞서 그거 되겠지? 자, 이렇게 보니까 무슨 짓을 하고 싶냐? 마이너스 플러스 다 더하면 없어지겠네? 그럼 F는 6MA라는 데서 A는 6M분의 F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여기 이쪽으로 대입하면은 F2는 M 곱하기 6M분의 F니까 6분의 F네 F1은 얘로 풀자. 그러면 3M 아니지 F1은 F 마이너스 2분의 F네. 그래서 어쨌든 2분의 F가 되신다. 그래서 F1 대 F2는 2분의 F 대 6분의 F 즉 3대 1이 된다라고 먼저 풀 수 있다. 가령 혹시 이렇게 풀었냐? 이 순서대로? 그럼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비례부분 각각 세웠다는 얘기지? 네. 수학 되게 잘하나 보다. 좋았어. 네. 그래서 적을 때도 푼 거. 지금 F는 MA만 철저하게 집어넣어도 풀리긴 한다. 단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렇게 풀이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열심히 하는 학생이다. 그래서 너는 일단 이거 연습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 자연스럽게 이거 타겟은 맨날 이렇게 나오거든. 이거 하나로 봐도 되겠네 라고 하는 게 감이 잡힌다. 자, 그러면 유체 운동 예측 운동방식 적용하기까지 다 끝났으니까 이번 단위 끝! 이거 같지? 아니야. 40페이지 펴실까요?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하나씩 보고 잠깐만 9시 10분까지지 제발 플리즈 네, 9시 10분까지 그럼 40분 정도 있으니까 45분 정도 있으니까 한 3개 정도 할 수 있겠다. 이제는 내가 없애자. 우리 어차피 이거만 쓰거든. 그러니까 없애도 되겠다.
40페이지에 나온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운동관에 저기 세워보고 그다음 거기에 관계된 문제를 내보고 안 되겠다. 또 그만 지우고 이제 내고 지워야겠다. 자, 그래서 책에 안 나오는 케이스 1 상은 아까 우리가 안 다뤘던 그 놈이다. 여기 쓰고 M자리가 유한식 M자리에 매달려 있는데 여기 힘 F를 가할 거다. 작용점은 다시 MA, A, B. 자,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풀 거냐라는 얘기인데 놀랍게도 글자를 쓰니까 지워지고. 오케이,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건데 이때 저 줄이 무체에 당기기에 똑같다. 왜냐하면 줄은 늘어나지 않는 게 첫 번째 이유. 그 다음 두 번째, 늘어나지 않는 줄 어디에나 가속도가 똑같다는 뜻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질량이 0이다. 그래서 야 끝에 작용하는 장력은 똑같다 라는 건데, 자, 그 장력은 영어로 텐션이니까 보통 T라고 쓸 거야.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연직 방향 신경 끈다. 어차피 바닥 두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 건가? 야, 귀찮으니까 색깔 안 바꾸고 그냥 쓸래? A에 대해서 한번 불러볼래? T는 MA가 되겠다, 그죠? 물론 이 방향 플러스한 거는 우리 플러스 A다. 그럼 B에 대해서 식을 쓰면은 앞쪽으로 T, 뒤쪽으로 F, 앞쪽으로 F, 뒤쪽으로 T. 이게 마진에 대해서 A를 만드니까 또다시 더하면 F는 M 플러스 M A. 이거 이미 아까 얘기했다, 그지? 중심으로 봐도 된다 라는 말이다. 자, 그럼 여기서 A 구하면은 A는 M분의 F. 말은 M분의 F라고 했지만 물론 합분 질량이다. 이걸 여기에 때려 넣으면 T는 M 플러스 M분의 스몰 M F. 이건 마찬가지 비례 배분을 나오는데 당연히 이 위에 들어가는 질량은 이 T만 작용하는 또는 힘이 하나만 작용하는 쪽이 하나 비례배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A하고 T를 다 구해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끝이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한 얘를 내볼까? 그 얼마인지 구해라. 자, 잠깐 앞에 보시고 이 문제에서 T1 대 T2를 구하라고 했다. 혹시 답 나온 사람 손? 오케이, 그럼 풀어. 계속 물어볼 거야. 혹시 답 나온 사람이 있냐고. 짧은 시간에 후다다다 생각했는지 보려고 하는 건데 혹시 풀고 손 안 든 사람 있냐? 없나? 진짜? 진짜? 칠판 다지고 또 물어볼 거야. 칠판 다지고 오는 거는 정석대로 풀었는지 보려는 거야. 얼마 안 남았다. 우영아, 네. 수상해. 가만히 있는 게. 닌 그 5%냐 아니면 나머지 70%냐? 지금 생각하고 있긴 한데. 아, 그래. 강구만 쓰는 건 되게 쉬운 거라 가지고
나는 풀고 나서 풀 거야. 그래서 답 먼저 얘기하고 풀이를 할 건데 당장 내가 암산하고 쓰란 게 아니라 나중에 그럴 수 있다 정도로 참고해라. 괜히 처음부터 그러다 헷갈락한다. 즉 정작 중요하게 정확하게 아는데 뉴턴 제1, 2, 3법칙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개뿔도 없어. 자 그래서 내가 소녀한테 군! 노트는 필기하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연습한 뜨고 다니는 거지. 우와! 안 썼네. 아니 썼네? 문제만 써놨네. 나쁘다. 가인은 제일 정석대로 한다. 시간 더 줘야겠다. 혹시 가연아 네. 답 찾아놓고 푸는 건가? 아니요. 답 나오냐 혹시? 답 나와서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아니,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써봐. 몇 대가 있는지. 맞아. 혹시 그 입에 동그라미 그릴 수 있겠니? 어디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 아 아니야. 다시 쓰는 거니까 알겠다. 맞아.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는 게 요거 생각했지? 그러니까 그 식이 나온 거지. 맞아. 그게 내가 아까 보자마자 본 방식이야. 근데 정석대로 풀려고 했지. 농담에 이게 사실은 제대로 알고 있을 때 그렇게 풀 수 있는 게 맞긴 한데 내가 왜 이렇게 풀지 말라고 하냐면 네가 나한테 얘기할 때 제일 처음 꺼낸 말이 뭐지? 이거 맞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쓰면 안 돼. 위험할 수 있어. 사실 몇 번 써면 그것도 당연한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 되면은 둘 다 해라. 검사용이다. 당연히 이거네 하고 정석대로 풀어서 같은 걸로 나오는 거 몇 번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과연 지금 좀 밥 먹을 때가 됐는데 그건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맞아. 그러면은 이제 생각만 해도 한번 풀리는지 볼까? 약간 한 시간 더 줄. 그리고 노트 내 생각에 노트는 깨끗할 필요까지는 없거든. 가운데 연습장 해도 괜찮다 싶은데 어차피 계산도 많지 않을 거. 제발 가만히 있지 마. 수업 시간에 생각을 하든가 손이 움직이든가 아니면 얘가 무슨 말 하는지 맞추기 놀이를 하든가 해야 돼. 혹시 아이디어? 네. 아이디어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네? 아니 그 뭐지? 뽕 강의실에 갖다 놨어요. 제 앞에 있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푼 방식을 공개하는 거야. 자 여기에 T1이라는 힘 하나가 끄는 거는 요거밖에 없다 그지? 그런데 2가 힘은 여기에 적용해서 거꾸로도 적용하지만 이만큼을 끌지? 즉 T1이 끊어지면 M, T2가 끊어지면 EM 그런데 가속도는 똑같다. 그래서 T1 대 T2는 당연히 1대2가 된다. 구체적으로 MA 대 EMA가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 풀었지만 제대로 풀어야지, 그지? 자, 그래서 T1, T1 장면 같으니까 T2, T2 장면 같으니까 이러면 이제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신경 쓸 수가 있는데 이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얘부터 쓰자. 야, 이런 것까지 고려하다니. 우와, 이제 ABC도 안 쓰네. 그러면 F는 이거 뭐 틀렸나? 나타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T1은 3분의 F, T2는 헷갈려. 3분의 2F. 그래서 T1 대 T2는 1대 2다 라는 걸 알 수 있긴 하네. 네, 그래서 다시 이게 정석대로 풀어. 그리고 연습해야 될 건 요거라고 했다. 그리고 더 여유 있으면은 검사용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 거꾸로 해도 돼. 검사용으로 멋진 계산해놓고 답이 맞는지 확인해도 된다. 어쨌든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철저히 이관에서 벗어나지 마라. 운동관에서 벗어나지 마. 그런데 왠지 문제 빨리 풀고 싶다 또는 맞는지 검증하고 싶다 또는 생각만으로 문제가 풀린 걸 경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해봐도 괜찮다. 단 둘 다 해라. 즉 정석대로 풀고 생각으로 풀린가? 아니면 아예 정석으로 풀던가. 제대로 생각만으로 풀지 마. 아직은 위험해. 자, 그럼 케이스 2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경면 이제 이 페이지 있는 거지. 벽에 도료를 달아놓고 여기에 질량이 스몰 m짜리를 줄로 연결해서 또 줄은 늘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거에 매달아 놨다. 그래서 이때는 중력이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 G로 작용하고 마찰력이 또 없는 상태야. 저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 왜는 착한 사람이 보기엔 누가 봐도 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같이 움직인다는 걸 할 수 있지. 자, 그리고 움직이는 방향은 당연히 이 방향일 거다. 그래서 이 방향, 이 플러스 방향이라고 보고 그리고 또 줄이 늘어나서니까 이 물체 수평 가속도랑 이 물체 연직 가속도는 똑같은데 저기 가속도입니다. 자, 그럼 이건 사실은 어떤 상황과 똑같은 거냐 하면 평면에서 힘만 본다면 평면에서 물체 작용 힘이라는 게 이렇게 줄로 연결된 상황 얘는 스몰의 라지엠 다음은 이때 가해자음이 여기에서는 중력 mg 요거만 작용하고 얘는 힘이 그 운동만의 mg로 작용하는 거랑 똑같이 그때 여기에 장력이 작용한다면 여기에 장력도 똑같은 크기로 작용되는데 이것도 똑같다. 즉 이건 이렇게 1차원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이 이렇게 1차원이다. 자, 그래서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아니 이제 A, B 얘가 A, 얘가 B라고 하자. 그럼 A에 대해서 문제를 세우면 A는 라지 mg가 앞으로 D가 D로 그게 라지 m에 대해서 A는 가속도를 만들고 B에 대해서 세우면 B는 장력만 작용해서 스몰 m에 대해 A랑 가속도를 만드니까 더 하면 사실상 쟤랑 똑같이 유일하게 가진 알짜임이 mg 그 물체 두 개를 합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이거 아직까지 이거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 구하고 T 구하는 건 금방이 그래도 구해보자. 구하기 싫은데 A는 m 플러스 m분의 mg 그래서 이 T의 집어넣으면 T는 m 플러스 m분의 mm f
이렇게 된다는 건데 물론 공식화해서 외울 필요는 없다. 숫자로 주면 금방금방 해결이 되네. 숫자로 주면 금방금방 해결되니까 이런 공식보다 그냥 눈으로 푸는 게 더 빠를 거야. 자, 이건 얌전하게. 처음 보는 유형이니까 똑같은 문제로 내 막 1kg짜리 물체를 숫자 예쁘게 해줄까 지랄같이 해주고 이쁘게. 안 예쁜데 어떡하지? 분수 점프까지 허용해주라. 웬만하면 분수 없애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중력가스도는 10으로 하자. 그리고 무게는 지난번에 중력가스 하면 되는 거거든. 자, 이때 뭘 하냐면은 저 줄에 걸리는 장력을 구해라. 아, 분수 싫다. 아, 분수 어쩔 수 없네. 혹시 답 나오신 분? 방금 계산하는데 방금 풀어볼까? 난 비슷한 속도가 나올까 했어. 그래도 나는 이쁜 숫자는 아니네. 막 지랄각하다 그런 숫자는 아니야. 끝까지 맞아요. 힘 표시도 다 하고. 응, 됐어. 맞아. 그 A 말고 1 곱하기 A라고 하시지. 안 헷갈리게. 그 A라고 써야지만 나중에 놀래거든. 가속도 크기하고 가속도의 힘이 똑같다는 거 있지. 헷갈릴 수가 있다. 네. 유형이 끝. 그리고 아마 가인이가 끝날 때가 된 것 같아. 아니면 끝났어 못 본 거야? 응. 미안, 이거 보고 있었어. 하나 실수한 게 있어. 저거 7년이다. 6개가 아니라. 됐지? 옆으로 펴서 생각하네? 정답이 맞아. 가수까지 맞아. 마지막 건 없으면 되는데. 자, 그래서 다시 얘도 마찬가지. 이거 전체가 하나의 물체. 거기에 가해지면 30. 그러니까 A는 바로 나오지. 아니, 말로 하자. A는 4분의 30, 즉 7.5. 그러면 문제에서 들어간 게 T인데 굳이 이거 구할 필요 있나? 이쪽 보면 쉽다, 그치? 그럼 T는 1 곱하기 A니까 A랑 똑같은 값. 즉 2분의 15, 7.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답이 나온 것 같네. 굿! 굳이 이건 풀 필요 있을까? 그래도 내가 말을 꺼냈으니까 정석으로 풀자. 마찬가지 얘는 A라고 하면 30-T는 3A, T는 A. 그래서 더하면 30은 4A라서 A는 7.5. 그다음에 T도 7.5 뉴턴. 뉴턴 세컨드고.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사실상 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굿! 좋았어. 그러면
케이스 1, 케이스 2까지 했으니까 케이스 3. 오, 시간이 남겠다. 신난다. 이번에 또 반반 지우고. 케이스 3. 이번에는 양쪽의 물체를 달았나 볼까? 오호.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연지 가연적으로 중간가스도 당연히 작용하고 마찬가지 줄은 질량 있고 줄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여기에 파란색으로 색칠한 이 물체들은 함께 움직인다. 그래서 하나의 물체로 간주할 수가 있긴 한데 이때 작용하는 힘이 자 여보면 얘와 달리 힘이 두 개가 있지. 이쪽으로 mg, 이쪽으로 mg. 자 그러면 잠깐 질문의 단문제예요. 저기 빨간색 표시한 mg 저 두 힘은 운동 방정식 세울 때 같은 방향이 될까 반대 방향이 될까? 자 운동 방정식 상에서 얘하고 얘는 같은 방향이게 반대 방향이게? 크게 얘기해. 틀려도 안 때려. 선생님 쭉 이야기했어. 틀린다고. 아 크게 얘기해 빨리. 아까 얘기했잖아. 만약에 라지 힘이 크다면 사실 얘는 이렇게 움직일 거다 그러죠? 그럼 이게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다면 얘는 당연히 플러스 방향이고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방향이다. 좀 반대라는 거다. 자, 그 얘기는 이것도 아까처럼 쭉 펴서 생각하면은 작용하는 힘이란 게 여기에 스몰m 있고 여기에 라지 m 있고 얘는 같은 가속도 a로 이번에 움직이니까 이게 플러스 방향, 가속 방향이고 얘기 안 했다. 자 그리고 라지 mg는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한다 하면 스몰 mg는 이쪽으로 작용한다. 자 상황카르트 줄이 달려 있으니까 장력이 있겠네. 그 잔해의 크기는 여기에 마찰이 없다면 장력은 똑같다. 저기 마찰이 있으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진다. 갑자기 대학교 문제가 돼. 도르래가 원판인지 원판 비슷한 걸 좀 더 따져가지고 관성 멘트를 계산한 다음에 토크를 계산해. 자 그래서 당분간 도르래고 뭐가 나오는 거 물리 1이고 물리 2고 물리 1이야 물리 2 수준에서는 맞춰 있는 상황 즉 여기하고 여기에 장력이 다른 상황은 다를 수가 없다. 그게 대학교 때는 다른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렇다라고 놓고 보면 금방 끝난 뭐야? 싸움하면 여기에 T, 여기에 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그거에 맞게 얘는 왜 구멍이 뚫렸을까? 이렇게 색깔이 다르네. 자, 그러면 또 위적 감각을 위해서 저쪽을 A라고 하자. 자, 그럼 A에 대해서 10 너네가 불러볼 수 있겠냐? 지금쯤? 불러! 빨리! A에 대해서 10 불러라. 누구한테 시키지? 저기다 고개 숙이지 말고 아니 적고 있어. 적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 아니 자, 남는 거 생각밖에 없다. 솔직히 적어봤자 집에 가서 안 볼 거잖아. 그래서 차라리 수업 시간에 생각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불러봐. A에 대해서 운동 방식 세워봐라. 요게 A다. 불러?
하나 바꾸려고 아직 수가 얘기 안 해도 알아들어. 언어 빨라 붓다 하얗고 아니 이건 아니다. 우영이가 얘기하고 싶어서 답답해 죽으려고 하는데 안 시킬 거야. 하지마. 네가 할 수 있는 거 알아. 도윤아? 네. 네가 얘기해 빨리. 얘 이거 먼저 있어. MG 빼기 T는 있는 알아듣는다고 했으면 틀려. 하는 게 B도 한번 불러봐. 네. B도 불러봐. 아. 나는 여자. 하고 가고 해석할까? 요거 의미는 이 문체 전체에 가진 알짜 앞으로 mg 뒤로 mg 마이너스 mg니까 요게 알짜 힘. 그리고 그 힘은 전체 물체에 대해 가지고 가속도를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뒤는 숫자가 더 이쁜데, 아 그러니까 A까지만 보자. T는 안 구해. 못생겼거든. A는 m 플러스 m분의 m 마이너스 m g라는 가속도를 가질 거고, 이걸 위에 넣어가지고 풀수 t를 구해낼 수는 있는데 계산은 복잡하니까 우리는 버리자. 그리고 실제로 저걸 계산할 때는 숫자로 계산하거나 아니면은 물체 얘기하자. 물체 둘 중에 하나로만 생각해도 된다. t를 생각할 때는 함께 움직이는 물체는 t가 안 보여.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또는 이런 관계의 사실은 물체의 전체를 봤을 때 이건 내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내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외의 관계는 문제를 내가 예제 3번. 오. T한테 T2의 비례 구해라. 중학 가서는 여전히 연직 아래쪽으로 취. 힘들어. 그 지난 막간을 이용해서 지워야지. 사실은 난 이 정도면 암산 안 된다. 그래서 이 정도 복잡한 정도면 너도 그냥 얌전하게 운동 방정식으로 푼다. 걱정 마. 너네가 고3 되면 엄청 샤프해져서 이 정도는 암산으로 풀릴 거다. 인생에서 제일 날카로울 때가 고3 때거든. 고3을 누가 이겨보지? 불쌍하다. 앞으로 시험 몇 번이나 더 쳐야 되는데. 나라면 안산 아니면 대충
순서를 바꿀까? 해봅시다. 오, 암상된다. 신난다. 까먹었다. 진짜. 암산은 된다. 가속도까지 올라온다. 갑자기 가속도 나오신 분? 몇 분의 7이랑 10분 나올 건데. 혹시 가속도 나오신 분? 아, 3분의 10 그러지? 곧 맞게 나왔겠지. 내가 봐도 잘못된 것 같아. 뭐가 잘못됐냐면은 B1로 맞지? 잘 보면 T2 위로, T1 아래로, 그리고 힘이 하나 더 있다. 아, 그치? 두 번째 식에서 틀렸지? 이번에 야, 지금 습관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근데 넌 내 생각을 못 믿어가지고 혹시나 틀릴까봐 이렇게 힘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표시해놓고 시작을 하거든. 사실은 네가 힘 하나 빼먹은 게 비주얼로 안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 오, 미안, 나 그까지 계산을 안 해가지고 안타깝게도 그거 확인을 못 해주겠다. 근데 사실 시간 남았으면 틀릴 리가 별로 없어. 이 3분의1씩 나오네. 가수 나왔으면 나머지는 거의 녹아들 텐데. 사실은 위에 세 개씩에 잘 집어넣으면 T1, T2가 다 나오지. 구체적으로 B는 보다시피 복잡하지. 그러면 이거 나오거나 이거 나오거나. 그럼 T1, T2가 각각 나올 거면. 약간 더 놓을까? 야, 학원방 언제까지라 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인가? 오케이. 야, 축하한다. 너는 안 빠지겠다. 표정 관리 안 하네요. 진짜. 잠깐만. 운동방지 시간 다 맞은 것 같으니까 왠지 답은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힘을 표시해놓고 일단 무게 다 표시하자. 3mg, mg, 2mg 그리고 방향 표시하는데 이걸 플러스 방향으로 하거든. 가슴은 다 똑같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 T1, 여기에 T1, 여기에 T2, 여기에 T2 이렇게 딱 표시해 놓고 보니까 절대로 건들고 싶지 않은 게 하나 보인다, 그치? 질량 얼마짜리? 20m짜리 힘이 3개나 있잖아, 그치?
물론 경우에 따라 더 많은 경우도 있긴 한다. 작은 편이긴 한데 귀찮으니까 대충 먼저 풀어볼까? 물체계 전체로 보자. 물체계 전체로 보면 이만큼 그리고 이만큼이 한꺼번에 움직인다. 그럼 작은 건 전부 다 내리기니까 갖다 버리고 외부의 작은 요거지? 그럼 총 R자는 얼마죠? 플러스 4mg 마이너스 2mg니까 2mg라는 힘이 작용해서 질량 총 2m 플러스 m 플러스 3의 물개에 대해서 A라는 가수를 만드니까 A는 3분의 G라고 알 수가 있다. 그죠? 근데 지금 구해야 될 게 T1, T2니까 이제 다시 절대로 건드리기 쉽지 않은 게 요거라고 했다. 그죠? 그럼 요거로 생각하면 되겠네. 자, T1 먼저 구하자. 3mg 마이너스 T1은 3m의 질량에 대해 A의 가속도를 만든다. 따라서 T1의 크기는 2mg가 되겠네. 왜냐면 이렇게 이쁜 숫자가 나오죠? 신기하네. 자, 그리고 사실 이거 운동방정식의 일부일 거다, 그지? 아마 너네가 쓴 첫 번째 운동방정식이 개가닥 붙으면 3위부터 시작할 테니까. 그 다음 난 이거 건너뛰고 두 번째 쓰는 식은 T2 마이너스 2mg가 어쨌든 2m에 대해 A를 가속도로 만들 거다. 근데 A가 3분의 G니까 2분의 3mg가 되시겠죠. 따라서 T2는 왜 이렇게 커? 계산이 안 되지? 암산이 안 돼. 살려줘. 지금 밖에 세웠나? 그럼 잠깐만. T2 마이너스 2mg가 2m 곱하기 A. 오. 이거 계산하자. 자, 어쨌든 이게 계산은 또 어떻게 되지? 2 더하기 2분의 3이 얼마야? 이분의 7인가? 그럼 되겠네. 그래서 T1 대 T2의 비는 나도 모르겠다. 넌 산수 대기야. 그래서 T1 대 T2는 4 대 7인가?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될 것 같다. 혹시나 산수 틀렸을지도 모르겠고. 자,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은 얼마나 풀기 귀찮으면은 얘는 요거만 갖다 쓰고 그죠? 가운데 건너뛰고 요거는 요거를 했을까? 그런 거지 뭐. 어차피 풀다 보면 그대로 다 나오는 거. 자, 그럼 이제 다시 제대로 한번 계산해보자. 3회에 대해서 식 세우면은 플러스 방향, 즉 아래쪽으로 3 1을 3인치가 작용하고 이쪽으로 T1이라는 힘이 작용해서 3m에 대해서 A라는 가속도를 말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앞쪽으로 T1 플러스 NG 뒤쪽으로 T2가 작용해서 질량 M에 대해서 A라는 가속도를 만들 거다. 역시나 두 번째 식은 복잡해,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위쪽으로 T2, 아래쪽으로 EMG가 EM 차례에 대해서 A랑 가속도를 만든다. 자, 그래서 또 안심하고 싹 다 더하면 얘 날아가고 얘 날아가겠지. 사실은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안 날아가는 게 있으면 이 단계에서 식이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럼 다시 한번 째려보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결국 3mg 플러스 mg 마이너스 2mg니까 남는 건 2mg가 총 무게에 대해서 A를 가속도 만드니까 A는 3분의 G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T1이 나오고 여기에 집어넣으면 T2가 나오는데 그게 1계산이니까 그 계산 하지 말자. 어차피 똑같이 뭐 사수 틀린 거네. 어쨌든 그래서 답은 이렇다. 마지막에 좀 복잡한 건 맞긴 한데
어쨌든 기본 케이스하고 응용의 차이는 이런 거니까. 물체가 하나 더 있다 없다 이 정도지 뭐. 이거 하나 더 넣으면 훨씬 복잡해진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놀까 이제? 5분 남았는데.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지? 힘 끝이면은 운동량이었지 뭐. 자, 그래서 누구나 좋아하는 숙제 53페이지까지.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 나갈까? 말까? 아니야, 이건 다음 시간에 하자. 자,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모르겠다 다시 얘기해 주세요. 뭐 그런 거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얘기해봐. 얘기 안 하면 내가 묻는다. 두 번째 문제 말이 다르게 나와서 아, 그래요? 사실 내가 틀렸을 수 있는데 Excuse me, 시계 어디 있을까요? 이거지? 아니야, 원래 아니고. 아, 이쪽부터 써보나? 얘는 아닌데 제가 T2가 이렇게 다르게 나와서 사실은 내가 계산하다 틀렸을 수도 있는데 T2 한번 다시 계산해볼까? 나도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했어. 잠깐만. 내가 맞나? T1, T2는 뭐죠? 네? 시험 볼까요? 1번 문제 T1대 T2 아, T1 대 T2는 미안. T1과 T2가 같은 단지 알았어. 이렇게 T는 뭐죠? 아, 라지 T 쓰고 T를 했구나.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같이 섞일 수가 있거든. 왜냐면 바로 다음 단에 배우는 운동량의 시간이랑 거기 있어서 그렇다. 구체적으로 힘 곱하기 시간은 운동량이다. 그래서 힘하고 시간이 같이 나올 수 있다. 그럼 그거는 이렇게 했던 거지. 지금 T-2mg는 EMA가 그래서 mg 플러스 T-t 이거고요. 그리고 3g 마이너스 T 시간 다 맞았으면 그럼 A도 당연하게 맞고 이 T가 한 2분의 7인데 3분의 8이 나왔다는 거지? 네. 그럼 얘는 똑같이 나왔네? 그럼 이거 계산 과정이 어디가 틀리셨을까요? 미안, 내가 틀렸어. 미안. 고마워. 뭐가 틀렸냐면은 이게 틀렸다, 그치? 이래서 내가 틀린 거야. 감시 잘하라고 나 사수계에서 이렇게 틀린다고. 슬프다. 그럼 마저 답을 되겠네. 그러니까 T2는 3분의 2 더하기 2 3분의 8mg 나왔어. 그럼 네가 맞아. T2는 3분의 8mg. 그래서 T1 대 T2는 얼마인지 또 구해야 돼? 는 6대 8? 3대 4네.
얘기야. 나 계산하다가 가끔 이렇게 어려운 계산 틀릴 겁니다. 심지어 더하기도 틀린다. 그럼 시작질 해줘. 그나저나 너네 질문 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틀린 거 붙이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네. 숙제 있음 까먹지 마시고. 그 중에 맞다 중요한 얘기. 딴 거는 후가도 뭐라고 아니 때리지 아니 위가 딴짓이 아닐 텐데 꼭 자기가 이해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꼭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문제가 45페이지에 10번, 11번, 12번이거든. 사실은 기본적인 문제지. 10번 정도는 그냥 눈으로 보자마자 답이 나오고 그래서 10, 11, 12는 꼭 풀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7번은 한번 제대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거든.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끝!